안녕하세요. 이 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말에만 신청할 수 있는 의료보험을 신청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에 사시고 이번에 의료보험을 신청하신다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많은 분들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의료보험을 신청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 기간은 12월 15일까지 해야 하죠. 제 기억에 보통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10월 15일부터 이 신청을 시작했었는데 올해는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웹사이트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www.healthcare.gov 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신청하는 의료보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바마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을 수도 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보험료에 대한 혜택이나 보험 상품이 좋은데요. 오늘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해도 마지막에 보험을 선택할 때 가격과 상품들을 보시고 12월 31일까지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게 없다면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어플리케이션도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부담 없이 진행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웹사이트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르는 www.healthcare.gov라는 사이트인데요.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어카운트를 만드는 것부터 하면서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제가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해드리는 분의 어카운트는 이전에 여기서 보험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어카운트도 이미 있으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인포메이션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카운트를 만드는 것부터 하셔야 하는 분이라면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어카운트 만드는 건 일단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잘 읽어보시고 진행되는 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카운트를 처음부터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 내용이 좀 헛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이전에 보험 에이전트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보험을 신청하셨으면 그 에이전트가 어카운트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 어카운트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버튼이나 아니면 여기 로그인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로 해볼게요. 여기서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분은 이미 이전에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미 여기 스테이트이 골라져 있는데요. 본인한테 맞는 스테이트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버지니아니까 VA, 그리고 Start My Application. 여기 박스들을 체크 안 하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설명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포메이션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 확인을 해보라고 이렇게 순서가 하나하나 지나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미혼인지 기혼인지, 그래서 메리드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텍스 디펜던트가 몇 명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텍스 디펜던트는 마우스를 여기에 살짝 올려보시면 19살 이하나 아니면 24살 이하여도 풀타임 스튜던트면 이 텍스 디펜던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녀가 1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족 구성원 3명 중에 누구누구가 신청을 하게 되는지, 신청하시는 분은 여자분이시고요. 본인, 여기 스파우스는 배우자죠. 남편분은 회사에서 이미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신청을 안 하고 본인과 자녀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가정의 1년 소득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입니다. 여기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런데 저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액보다 적다고 하면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보험을 신청을 하면 인컴에 따라서 보험금 지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냐는 질문인데요.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yes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액보다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less니까 less로 하고 yes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 페이지부터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로 신청자 본인 이름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보험이 필요한지, 그래서 yes 하고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쓰시고, 여기 이미 인포메이션이 있는 분들은 생년월일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생년월일을 월, 일, 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별, 여성 또는 남성 본인한테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continue. 여기는 우체국에서 이야기하는 주소랑 본인이 작성한 주소랑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 집 코드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입력해놨던 주소가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하는 거고요. yes.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고, 그리고 second phone number. 만약에 배우자 전화번호가 있으면 배우자 번호를 넣으셔도 되고요. 다음, 본인이 선호하는 언어가 어떤 건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written language로, 그래서 이분은 코리안, 그리고 spoken language로도 코리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놨습니다. 다른 언어들이 있는데요.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편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페이지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주면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주는 게 좋은지, 첫 번째로는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연락을 주는 방법인데요. 여길 체크하시면 이 아래에 선택사항들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우편으로 받는 걸 선택한다면 이렇게 없어지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우편보다는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로 받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분실되는 위험도 없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텍스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하고 이 어카운트에 대한 안내사항을 받을 때 어떤 게 좋은지 저는 이메일과 텍스트 둘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텍스트 하면 또 전화번호 선택하라고 또 나오죠. 전화번호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선택해도 되는데 이 본인보다도 이 second phone number 이분이 또 영어를 하시는 분이라 저는 second phone number로 선택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는 이 프로페셔널이 이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 걸 도와줬냐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yes를 누르면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보통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또 체크를 하면 그분들의 인포메이션을 넣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주변의 일반인들이 이런 걸 도와준다면 그냥 no로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누가 보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과 자녀만 보험이 필요하고 배우자분은 이미 회사에서 보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만 보험 신청을 하고요. 만약에 이 두 번째 사람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또는 확인을 해야 되면 여기 edit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소나 연락처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신청자분 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인포메이션 체크할 때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인포메이션을 작성하시거나 확인하는 진행 사항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의 형태나 숫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어플리케이션 신청자의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 다음에 진행되는 내용에서 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신청자의 배우자에 대한 질문이죠. 결혼하셨으니까 배우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배우자분의 이름이 맞으니까 확인하고 다음, 여기는 부부의 텍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2021년도에 이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이 조인트로 텍스 보고를 할 건지, 그렇게 하실 거라서 yes. 그리고 텍스 보고를 하실 때 dependent도 같이 넣어서 할 건지, 텍스 보고할 때 자녀 이름을 넣을 거니까 yes.
그리고 디펜던트로 넣을 자녀가 누구인지 여기 자녀 이름 옆에 박스가 체크되어 있고요. 다음 모두가 이 주소에서 같이 살고 있는지 같이 살고 계시니까 yes. 만약에 no를 누르면 누가 어떤 주소에 사는지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또. 다음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다음 여기는 그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분이 같이 양육하고 계시니까 여기 첫 번째 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다음 그리고 이 부부의 자녀의 이름이 여기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가정 상황에 대한 질문, 임신한 사람이 있는지 없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아메리칸 인디언이나 아니면 알래스카 네이티브가 살고 있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수감 중인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none of this 체크하고 다음 미국에서 뭐 신청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인종에 대한 질문. 이 신청자는 히스패닉, 라티노, 스페니쉬가 아니기 때문에 no로 체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리안. 다음 이 신청자분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맞는지 소셜 시큐리티 넘버 뒷자리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이전에 신청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맞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비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적으시면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맞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적혀 있는 이름이 동일한지. 그런데 보통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서 발음대로 글자마다 하나하나 다 띄어서 쓰면서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미들네임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소셜 시큐리티에는 미들네임도 있기 때문에 일단 no로 하고요. 여기에 풀네임으로 다 적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녀분의 인포메이션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맞고요. 그리고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분 마찬가지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first name이랑 last name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no로 체크하고 이렇게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middle name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first name이랑 last name만 적혀 있는 게 틀린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middle name까지 다 적어 놨습니다. 여기서도 이 middle name은 옵셔널이라고 써져 있어요. 일단 다음 이 페이지는 시민권자인지 또는 이민 스테이러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 보험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US 시리즈이나 아니면 US 내셔널이냐는 질문인데요. 이분들은 영주권자입니다. 그래서 no라고 체크되어 있고요. 여기는 누가 US 시리즈이나 US 내셔널이 아닌지 두 분 다 아닙니다. 두 분 다 영주권자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시민권자이신 분들은 여기 yes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 없어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no로 하고 여기 박스 체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미그레이션 스테이러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yes에 체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permanent resident card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린 카드로 선택이 되어 있죠. 다음 여기에 있는 질문들은 영주권 카드에 있는 인포메이션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선택사항이긴 한데 일단 저는 한번 다 넣어 볼게요. 이 에일리언 넘버는 영주권 카드 앞면에 보시면 USCIS 넘버라고 있습니다. 9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블랭크로 있는 분들은 USCIS 넘버를 넣으시면 되고 여기 이미 적혀 있는 분들은 뒤에 4자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 넘버는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영주권 뒷면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알파벳 레터랑 숫자랑 막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3줄 정도 될 텐데 그 중에 맨 윗줄에 오른쪽 부분에서 3개의 레터와 10개의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영주권 만료 날짜, 이름이 영주권과 동일한지 이것도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미들네임도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기 때문에 none of this. 다음
1996년도부터 미국에서 사셨는지, 이것도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아서 NO. 다음. 그리고 그 자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미군 현역 군인이거나 아니면 전역하신 분이 있는지, 없기 때문에 none of this. 이 질문 역시 선택사항입니다. 이 신청자가 언제 이 이민 스테이러스를 받으셨는지, 영주권을 처음 받은 날짜를 적으시면 되겠죠? 이 질문도 역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신청자들 중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신청자들 중에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몸이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의료시설이나 널싱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분이 있는지,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메디케이드나 이 칩이라는 의료보험에서 거절당한 적이 있는지, 이 칩은 어린아이들한테 적용이 되는 메디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어서 다음. 신청자들 중에 메디케이드나 이 칩 인슈런스가 최근에 중단이 됐거나 아니면 곧 끝나게 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미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2015년도 이후 이미 스테레오스 기준으로 메디케이드나 칩 인슈런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있는지, 없기 때문에 none of this. 다음.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메인 인컴 소스인데 배우자분의 인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 가정의 메인 인컴 소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컴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인컴 확인하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월 수입, 내년에 예상되는 1년의 수입 맞는지 확인하고요. 다음. 신청자 중에 현재 보험을 든 사람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 안 하고 다음. 여기는 직장을 통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HRA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None of this로 하고요. 직장보험, 이것도 이분들하고 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None of this로 Continue.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None of this로. 여기는 여기에 이 해당 기간 안에 보험이 끊긴 적이 있는지, 보험이 이미 없었어서 끊긴 적도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 해당 기간 안에 보험이 끊길 예정인지, 그리고 라이프 체인지가 있는지, 결혼을 했다든지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다든지 그리고 이민 비자를 받았다든지, 이분들은 그런 변화는 따로 없어서요. None of this. 다음.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다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맞는지 아래로 내리면서 쭉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다음. 이 스테이먼들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 첫 번째 거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좀 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신청하시는 분의 텍스 인포메이션을 5년간 조회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한다 또는 안 한다에 대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I agree 누르시고 하시면 되고요. 원치 않으면 disagree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동의를 한다로 체크를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신청자분이 지난 몇 년간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을 조정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분은 그렇진 않았었어서 체크를 안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신청을 하는데 자녀 같은 경우는 메디케이드나 이 칩 인슈런스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면 마켓플레이스에 이 오바마 케어 보험을 신청한 거를 알아서 끊고 그쪽 보험으로 넘어갈 수 있게 허락을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 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허락을 한다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를 체크를 하시고
다음 사인하고 submit 하셔야 되는데 여기 I agree 여기는 그냥 본인의 이름을 영문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sign and submit 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자분이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오바마 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을 매달 693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분의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PDF로 더 자세한 내용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거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다운받으신 내용은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면서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일단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험 신청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상이 이미 앞에 길었는데 아직 절차가 좀 더 남아있죠. 여기는 아까 그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이 사용할 수 있는 게 693불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크레딧을 얼마나 쓸 건지 정하는 건데요. Start 693불에서 다 쓰고 싶으시면 All을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일부만 사용하고 싶다 누르면 여기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All로 선택을 해 놓을게요. 다음 지난 6개월 동안 담배를 주기적으로 폈는지 담배 안 피십니다. 가시는 닥터나 아니면 병원 같은데 또는 드시고 계신 약이 있는지 여기에 선택을 하시면 어떤 닥터한테 가냐 어떤 약을 먹느냐 뭐 이런 디테일하게 적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재 다니시는 병원이나 그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저는 이걸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이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다니는 병원하고 맞지 않는 보험이면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선택하셔서 자세하게 적어 놓으시면 본인이 다니시는 병원이나 아니면 드시는 약에 맞춰서 아마 보험 선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따로 다니시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다 나왔고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보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여기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디덕터블, 아웃 오브 포켓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 코페이먼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한 달에 내셔야 되는 보험료가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는데 원래 금액은 1000불 가까이 돼요. 1000불 가까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으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그다지 좋은 플랜 같아 보이진 않죠? 이것만 봐도 디덕터블이 14,000불이고 아웃 오브 포켓이 17,100불인데 만약에 이 돈을 낸다 그러면 저는 진짜 아까울 것 같아요. 또 아래로 내려서 좀 보시면 이렇게 보험 상품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가 더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더 비싼 플랜들이 있고요. 이 플랜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 선택은 올해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다 마무리하시고 다 끝나셨으면 일단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또 만약에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시면 병원에도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오바마 케어 보험을 신청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다 저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시고 끝내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닫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될 내용은 이렇게 끝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신청하시는 보험이 어떤 분들한테는 좋으실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청 진행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보험 상품과 보험 내용들이 그다지 좋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일단 진행을 해보시고 그리고 견적과 보험 상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